남양유업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9%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40.2%가 감소했습니다. 성과가 개선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1회전으로 먼저 방송한 매일 유업에 비해서는 재고 회전율이 반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고자산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밑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유업할 때도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유제품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양 유업에 대해서도 우유 GT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출고가를 4.6% 인상하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올린다 이렇게 소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 요인은 원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데다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물론 상반기까지입니다만은 그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모양이에요. 또 올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원가 회계 손으로서 매출은 4,873억 원으로서 5.9%가 증가했고 재고 자산은 크게 줄였어요.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재고를 줄인다는 것은 원가 관점으로는 보통 있을 수 없는 건데 스르프 관점에서 매우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매출 원가를 크게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5.2%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 손실 203억 원으로서 작년도 영업 손실에 비해서는 47.4%가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는 어떤 관점, 패러다임 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이 스루포 분석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분석에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루포트 회계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4.5%가 차이가 있는데 마이너스로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모양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은 12.9%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2.6%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비용이 4.3%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1로서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손실 208억 원으로서 전년 영업손실보다는 40.2%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더 손실이 났어요. 5억 6,900만 원.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뭐 크게 증가를 안 했습니다만은 2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19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재고 증가로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영업 손실이 조금 더 낮다.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A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매일 유효과 같이 똑같이 제품, 상품, 반제품 요게 표준 모델입니다. 마이너스 105억 원입니다. 이 마이너스 표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그게 2,931억 원으로서 5.9%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0.01% 하락한 것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운영비용은 4.3% 증가했고,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은 27%로 전년 동기보다 0.4% 증가했고, 그래서 재료 비율이 올라갔는데 이것으로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했다.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로 보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우리는 했죠. 모순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남양유업은. 그리고 원재료는 왜 사용액이라고 표현하고 상품은 왜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일반 아무것도 잘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설명할 수준까지도 안 되겠지만은, 제가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은 제 수준으로서 나름대로 이해가 되게끔 한번 쭉 풀이를 해 놓은 내용이 되겠어요. 요것은 천천히 읽고 또 자주 봤던 경험도 없던 분들은 자꾸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더하기 빼기 이런 거라 단순한 거라 하더라도 수학의 그 기제다,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더하기 빼기도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도 이 수준까지 되는데 많이 자습도 자기 독학 학습도 했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가 있는데 PQ 총지급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PQ 생산지급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그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표준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설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105억 원 마이너스로 했더니 증가했다는 뜻인데,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재고의 증가는 매출원가를 줄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줄이면은 영업손실이 좀 더 축소되게 나오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정을 했다. 좀 나쁜 말로 얘기할 때는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서라도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회사가 표현했지만 혹시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BWCI의 증감액, 원재료 등 다른 여러 가지 자재, 저장품, 미착품 이런 걸 다 포함한 그 갭을 가감하면은 맞아 떨어지려니 했지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연속 이렇게 난다는 것은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반기 보고서 가지고는 또 도저히 추적할 방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반적으로 다 일치를 시키죠. 회계법인들이 이런 거 기준으로 볼 테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인건비가 595억 원이 집행이 돼서 1.5% 증가했고 직원 수는 53명을 줄였습니다. 영업 손실이 나고 그러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직원들을 잘릴 생각을 안 하고 대불고 살아야죠. 영업 손실이 나고 그 다음에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직원을 데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니들이 고생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자르지는 않겠다. 그런 인간미가 풍기는 그런 오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양유업 아니네요. 53명 잘랐습니다.
잘라놓고 임금 인상은 조금 4.1% 증가되는 거로 했는데, 문제는 연봉이 5,780만 원입니다. 어, 이거 전에 바로 메일 유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 메일 유업이 이 8천만 원 선이거든요. 중견기업 이상 수준인데, 남양유업은 해야 많이 받아봐야 6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서 누가 동기부여를 받고서 열심히 흥인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유제품 만드는 해서 어,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유제품 광고는 어떤 대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까? 광고 선전비가 9.4%좀 증가를 시켰거든요. 매출도 약간 증가했습니다만은, 근데 운반비는 좀 떨어졌어요. 운반비는 어,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운반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운송 단가들이 좀 내려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양유업은 뭐 일반 분석을 안 하더라도 갑질한 거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갑질한 것으로 곤욕을 치렀죠. 대리점 사장이 아마 자살한 사건까지 있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더 악재는 이 남양유업의 뭐 손녀인가 그 여자애가 어디서 마약질을 했다 하는 것까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송산된 이미지는 영 극복하기가 아주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재고 회전율은 4.1회전으로 그래도 회전율이 낮지만은, 신선식품들이 이렇게 상반기가 6개월간인데 최하 냉장 보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유제품이 6회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매일 유업이 8회전을 하는데 반 정도 수준뿐이는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수로픈율은 또 한 2.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아까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에서 부실회계 개연성 의견을 냈는데, 이 비교에 의해서는 투명성 회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1, 2차 추론에서도 또 모순이 있었죠. 그럼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투명성을 위해서는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앞서서 먼저 소개한 대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을 10월 1일부터 출고가들을 인상한다 이렇게 명분을 했다 그러면은 이 반중 추론 자체가 현재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실제 회사가 제시한 게 어떻게 되려는지 좀 두고 보도록 하죠. 다음번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율이 제로를 떨어뜨렸어요. 거의 무차익 경영을 가져간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자금 여유는 남양유업은 아주 충분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손실률로서 2.9%, 전년보다 좀 개선이 됐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나 이제 재고 회전율하고는 좀 버금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돈 수금 속도는 느리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일 유업은 거의 동일한데, 수금 속도나 대금 지급 속도나, 여기서는 대금 지급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납품업체한테 아주 잘해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에, 원유를 공급하는 쪽이 갑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데 매일유업은 우리가 청구받아도 되는데, 니들은 좀 아니야. 그냥 돈부터 먼저 줘.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10.1회전 했다면 선급금을 주더라도 야 우리 그래도 물건을 좀 싸게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떨어진 기업 신뢰도가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매우 늦은데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재고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고 줄여야 됩니다. 남양유업은. 지금 말씀드린 거가 투명성 가정인데 회전율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매입 가격이 아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려는지.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매일 유업도 그렇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어요. 3.4%. 퍼센테이지는 서로 틀립니다만은 매입 비중이 여기는 더 많습니다. 54%. 그래서 원재료에 의한 것은 오히려 가격 상승 압박률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제품 가격은 압박률은 1.8%뿐이 안 되는데 제품 가격은 7.3%나 올렸어요. 상반기 중에. 근데 10월 달에 이걸 또 7% 정도 또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려놓고도 제대로 팔린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투명성 입증 자료로서 원재료 매입 가격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제품이란 게 포장기 없이는 못 파는 거니까 부재료, 포장재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제시는 안 하기 때문에 이 매입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만큼 좀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은 좀 흐름 정도를 파악하는 거지 아주 정확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 제시된 그 원재료 가격만 가지고 할 때 가격 상승 압박률은 1.3%. 근데 가공 비율을 좀 낮췄기 때문에 한 2.2%만 가격을 올리면 되겠는데 7.3% 인상을 시킨다. 그래서 요즘 유제품이나 뭐 이런 가격 인상 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 메일 유업을 미리 했습니다만은 메일 유업도 원재료 가격 상승 압박률보다는 판매 가격을 더 올렸어요. 요거 좀 문제시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 올려서 우유 먹지 말자라고 스스로들 단합을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한 이 불식회계 개연성에 대해 그 충분 조건 논리인데 남양유업인 경우에는 그 투명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읽어보면 되긴 됩니다. 이런 그 차이를 내고요. 그 다음에 분식회계 했다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그거를 무효화하려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로 증거를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게 뭐냐?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제시해봐라. 그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 앞에 거는 다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손익분기점 적자니까 얼마나 매출을 일으켜야 손익분기점을 일으킬 수 있겠냐. 그러면은 1조 한 300억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 정도 더 노력을 해서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어요. 이 경우에 재고가 2% 증가한다고 봤고 또 거꾸로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적자로 떨어집니다. 더 떨어집니다. 매출액을 더 노력을 안 한다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슬프 관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조 743억 정도는 닿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계획상으로 뭐냐면 더 판매 가격은 안 올리고 매출 재료비 또 그 상태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9,747억 원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손익분기점까지는 1조 원 매출액은 해야 된다는 목표는 이거에 의해서 잡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97만 4천 원 단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한 4만 2천 원 적자가 나는데 흑자를 돌리기 위한 방법은 판매 가격 올리지 않고 단지 아무것도 안 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남양유업이 매우 느리거든요.
연말까지 한 8회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걸 9회전까지만 좀 성공시켜 봐라. 그러면은 아까 손익분기점 1조 한 4천억이었는데 1조 8천억 정도 해가지고 22억 정도 이익이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 단가 이거를 하나의 그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계약 단가 갭이 5만 6천 원으로서 매우 큰데 이게 분식회계 개연성과 아마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를 장난질을 하면은 계획도 엉터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마라. 왜 그런 짓들을 하냐.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래서 요즘에 그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죄 그런 죄가 있어요. 전 정권이 소득 주도 성장 좋아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오늘의 결과는 어제의 원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 전 정권 탓을 계속 하느냐라는 거 하는데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원인이 되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10년, 20년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까지도 숄츠 총리는 다 메르켈 언니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 1년뿐이 안 됐는데 전 정권 탓을 너무 한다라고 얘기하는 좌빨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다 인과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따질 건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숫자가 어디 거짓말하느냐. 근데 숫자 자체를 조작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지금 상황은 재고가 조금 증가했어요. 이런 상황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약간 감소했고 영업 손실이 더 났으니까 그 다음에 판매액가는 원가율보다 더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 또 하나의 의심을 하게 되는 게 그 결산을 갖다가 이 영업 손실을 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금 좀 조정한 거 아니냐, 나쁜 말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든다 이거죠. 자, 주가는 그 46만 2천 원으로서 2만 4천 원대가 내려갔고, 장부 가격 56%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장부 가격만큼도 대우를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천억 원뿐이 안 돼요. 어, 매출이 1조 가까이 연간 되는 기업이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 홍원시 씨가 51.68%, 외국인이 7.8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남양 유업까지 분석해서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딱 두 개 회사를 하더라도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메일유업과 남양유업의 이 어떤 그 수치들을 비교해 가지고 해보면은 또 뭐가 문제인지 또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방송은 매일 유업 때 남양 유업의 그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또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